자, 다음으로 구산 2021년 5월 기출 현대시 김관식의 거사노2 이태준의 화단에 대한 작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사노2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그 2022학년도 즉 출제 연도로는 21년이 되겠죠. 그때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으로서 이때 고3들은 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거사노라는 작품에 대한 이해는 좀 편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태준의 화단, 수필이 지금 복합지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기 문제로 요거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작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는 요 세 번째 거 보고 처음 걸로 가겠습니다. 16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해 줄 것은 자, 거사노라는 작품에서 요거는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물은 인격을 지닌 대상, 의인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자와 함께 일생을 보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화자와 함께 일생을 보내는 대상. 그 다음에 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경애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자, 경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보면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립다라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역설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자, 일단 산에 있는데 산이 그립다는 건 역설적인 건 맞는데요. 이걸 부조리함을 극복한다의 의미로 볼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다라는 건 산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경외의 대상, 배우고자 하는 대상으로 본다. 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을 태고로부터 푸르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점을 산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속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 태고로부터 푸르다라는 사실이 긍정적 속성이다. 예, 가능하겠죠? 산을 자신이 잘 아나 거기서 또 묻히는 것을 인식한 것은 언제나 함께 살거나 죽거나 살 것 없이 항상 같이 하겠다라는 인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을 고유하고 너그러워 수함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 것은 고유하고 너그럽다. 근데 저 인간의 품성을 지녔다. 예, 가능하겠네요. 아, 그럼 좀 이상하다고 물음표 쳤던 자, 이 부분.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해서 나는 산에 있으면서도 계속 산에서 살고 있다. 제목 자체가 이제 그 산에 거하는 것, 산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예, 자연인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걸 그리며 산다 그랬으니까 산이 좋다 정도, 산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함을 비판하거나 모순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아니면 이걸 이겨낼 거야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아서요. 부조리함을 극복한다. 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1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여기는 나라고 하는 심리인데요. 여긴 노인이고요. 여긴 노인, 노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긴데요. 하나씩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화자의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섭섭하게 여기는 노인의 공감. 자, 여기는 나는 노인에게 공감한다. 살리기 위해 손아들까지 동원하여 정성스럽게 화단을 관리했다. 자, 노인은 정성스럽게 화단을 관리했다. 비가 온 후에 수군거리면서
빗물과 이전과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봉선화를 보면서 노인이 화초를 키우는 방식이 못마땅하게 여겼다. 봉선화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 그 다음에 찌르거나 휘어붙이거나 틀어올리는 방식으로 화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노인은.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찰찰하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소나들을 데리고 일상 공을 들이지만 정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단에 대한 정성을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은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했다. 불에 된 것처럼 부들부들하면서 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을 텐데, 자,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소녀는 자주 섭섭해했다. 자, 섭섭하다. 자, 노인 섭섭해한다 나오네요. 자,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지던 비가 사흘이나 순전히 내려 한마다 가득 물이 가득가득 고였다. 자, 그래서 비가 왔답니다. 노인은 비가 개는 화단 앞을 거니며 몇 번이나 혼자 수근거렸다. 뭐라고요? 그저 하늘물이라야. 하늘물이어야 돼. 자, 어디요? 여기서. 지금 수돗물 이게 마찬가지인데 그랬는데 하늘물이어야 돼.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네요. 자,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리 소리가 날 것 같은 풋사기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했다. 다시 일어났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리지던 꽃봉오리들이 무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 잎사귀마저 들여다보며 어루만져지었다. 자, 그래서 이 잘한 거에 대해서 논의 만족감 같은 게 드러나네요.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서화, 그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서화가 서양화가 아니고요. 붓으로 그린 그림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거치 않은 나무가 없고 그에 공을 들이지 않은 나무가 그 중에서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갖다 층층이 두르고 격가지를 들여 찌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며 틀어 올리기도 했다. 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키가 한 자도 못 된 어린 나무에도 열매를 토닥토닥 맺히었다. 자, 이것을 구경시켰다. 희한해하였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네요. 희한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 생각한다. 자, 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석류가 나의 눈에 뜨네. 한편 구석의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에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란 봉선화 몇 개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노인이 화단 가꾸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비해서 여기 봉선화 막 자란 봉선화가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자는요. 그래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수필은 화자의 생각 드러난데 그리고 본문에서 이런 정서 드러난데 이런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럭무럭 넘치는 가운데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잘리고 묶이고 뒤틀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괴로울 뿐이다. 기형이고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꽃송이를 누르는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눈은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유쾌하다. 예, 불유쾌하답니다. 이를까지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자, 그러한 미상품이 있을까? 어리석은 일이다. 인공적으로 가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꾼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네요. 자, 그러나 그 창조를 개작할 재주는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17번. 화단에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에 섭섭해한다. 예, 요건 맞는데요. 지금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공감한다는 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다라는 건 지금까지 본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읽으면서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면 되겠고요. 정성스럽게 관리했다라는 건 초반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가 내린 다음에 하는 말에서 지금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못마땅해 여겼다라는 건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애정. 요거는 노인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서 애정을 드러내는 것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것으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적절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한 거는 기억은 북창을 열었다라는 거고 니은은 물입니다. 자, 기억은 북창을 열어. 뭐 했죠? 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물주기, 물을 통해서 화단 가꾸기랑 관련돼요. 그러면 산을 보기 위한 행동이고요. 가꾸기 위한 겁니다. 그럼 저항, 말이 안 되죠. 자, 산을 보려고 한다니까 소통한다? 그 다음에 정성어린? 네, 그렇죠. 노인, 나한테 마음에 안 들지만 노인 입장에서는 온갖 힘을 다하는 거니까요.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탈속적, 산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태도, 요거까진 맞아요. 근데 공존을 지향한다.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게 공존이요. 지금 보다시피 인위적으로 가꾼다라고 해서 봐가지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가치를 발견한 만족감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없겠고요. 아쉬움 역시 물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공존 역시 말이 안 되고요. 해서 지금 그나마 헷갈릴 건 요 두 개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산을 본다 지향하는 태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연의 공존 물을 주는 것 자체가 해서 요거는 2번에 2, 3번 봤을 때 2번이 더 답으로서 적절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표현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색채 대비요.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동, 그 다음에 대상 간의 대비, 그 다음에 추상적 의미로 구체적 대상으로 봐한다. 요거는 이제 심상이나 이런 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 같은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절 변화.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색깔. 자, 거사노라고 하는 작품에서 가만 갖고 이게 그래도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채의 대비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색깔 나오는 것만 보겠습니다. 태고부터 푸르다라는 거 나오네요. 그리고 수하는 데다 보울 갖고도 겸허한 세운에 낮과 저승의 밤이 산의 미역치 오히려 상문에 해서 지금 푸른색은 나오는데 색깔의 대비는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 변화는 지금 가에 보면 안 나타나죠. 공통점이니까는요. 그 다음에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동이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산을 향해서 보고 있고 산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시선 이동이면 산을 봤다가 뭐 들길을 봤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의 대비. 그러면 지금 유 씨는 지금 산이라는 것과 여기 장거리를 등졌다 그래서 요게 지금 속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산이 지금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대비 요거는 지금 가에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심상이 쓰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파리, 향긋한 산냄새, 미역치 뭐 이런 거에서 지금 근데 추상적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물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구체화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는 지금 보면 대상 간의 대비. 그 다음에 우리 저 두 번째 거에서는 그 노인이 기른 화단하고요. 화단의 것들하고 그 다음에 봉숭아. 요 대상의 대비 나와서 지금 4번. 누구요? 어떤 누구에 대한 그 노인에 대한 노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요건 지금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